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뉴욕의 한 백화점 가전 매장에서 진열된 한국 전기밥솥이 단 하루 만에 모두 품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도대체 이 밥솥은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언제 재입고되나요? 라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매자들은 자신의 밥솥을 2배 가격에 되팔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현지 방송국에서는 이 특별한 밥솥을 다루는 특집 방송을 준비했고,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는 왜 미국 주부들이 이토록 한국 밥솥에 열광하는가라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 사이에서는 한국 밥솥이 우리 가족의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라는 놀라운 후기들이 공유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열풍의 시작은 한 워킹맘의 작은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리얼과 토스트로 허겁지겁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던 엄마가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가족의 행복을 되찾은 이야기. 이제부터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함께 가보실까요? 매일 아침 7시 맨해튼의 한 아파트에서는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제발 시리얼이라도 먹고 가야지 라고 딸에게 이야기하면 싫다고 하면서 이제는 시리얼 못 먹겠다고 하네요. 맨날 같은 거 먹기 싫다면서요. 아침 식사 시간은 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 아침까지 챙기려니 정신이 없었죠. 식탁에는 먹다 만 시리얼 그릇들과 절반은 남은 토스트들이 흩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쏟아진 우유가 말라가고 있었어요. 첫째 메디슨에게 뭐라도 좀 먹고 가라고 하니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뭐 사 먹는다고 대답하며 현관문을 향해 달려나가네요. 지각하겠다고 뛰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막내 제이크에게도 아침을 먹으라고 하니 배가 안 고프다면서 나중에 햄버거나 맥도날드에서 사 먹겠다며 식탁에 앉을 생각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네요. 남편은 이미 출근한 지 오래 아침 일찍 커피 한 잔만 들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그의 체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신경 쓰였지만 아침을 제대로 챙겨줄 여유가 없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아침일까? 한숨을 내쉬며 어질러진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수백만 달러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금융 분석가인 제가 정작 우리 가족의 아침 식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죠. 며칠 뒤 메디슨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스콧 부인, 메디슨이 요즘 수업 시간에 자주 조는 것 같아서요. 1교시부터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혹시 밤에 늦게 자나요? 아니요 선생님. 아침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제이크의 축구 코치도 연락을 해왔어요. 요즘 제이크가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연습 중에 자주 어지러워하고. 소피아는 또 어떻습니까? 영양사 선생님이 보내주신 노트에는 점심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건강식품점에 들렸습니다. 유기농 시리얼, 영양가 높은 견과류, 신선한 과일까지 장바구니 가득 채워 샀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맛없어요. 전 배불러요. 그냥 학교 가서 먹을래요. 매일 아침 버려지는 음식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자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 하는 걸까? 나만 이렇게 못하는 걸까? 주말이면 해결책을 찾아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미리 일주일치 식사를 준비하는 밀프렙도 시도해봤어요. 일요일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도시락을 만들었지만 수요일이 되면 모두 상해버리기 일쑤였죠. 여보, 우리 밀키트 시켜볼까요? 남편의 제안으로 밀키트도 주문해봤어요. 바쁜 아침에 조리할 시간도 없었고 결국 비싼 재료들만 버리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심시간마다 고민이었어요. 동료들은 예쁜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데 저는 매일 구내식당 샐러드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에밀리, 너도 이제 아이들 있으니까 아침 식사 신경 써야 해. 맞아. 성장기에는 제대로 된 아침이 정말 중요하잖아. 선배들의 조언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지만 저에겐 그게 너무나 어려운 숙제였으니까요. 한 번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본격적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봤습니다. 팬케이크도 굽고 스크램블 에그도 만들고.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또 계란이에요. 팬케이크는 학교 카페테리아가 더 맛있는데. 결국 남은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바닥이었던 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메디슨이 배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현관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제이크는 숙제를 못했다며 패닉 상태였죠.
남편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한바탕 전쟁 같은 아침이 끝나고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책상 위에는 쌓여있는 서류들. 점심시간에 겨우 편의점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데 옆자리에 제니퍼가 다가왔습니다. 도시락통을 열자 향긋한 냄새가 퍼졌어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용기 안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밥과 알록달록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에밀리, 많은데 우리 같이 먹을래? 어제 저녁에 만든 건데 혼자 먹기 아까워서. 한 숟가락을 먹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제니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비결이 있어.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가져온 밥솥 덕분이야. 이거 하나로 우리 가족의 식사가 완전히 바뀌었거든. 그날 저녁 퇴근길에 제니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밥솥 하나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뭐라도 시도해봐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니퍼, 너희 집에 가도 될까? 그 밥솥 한번 보고 싶어. 제니퍼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에서부터 고소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방금 밥을 지었어. 매일 아침 이렇게 타이머로 맞춰놓으면 알아서 완성돼. 제니퍼가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하얗게 윤기나는 밥알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거든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맛이 가능하다니. 우리 아이들도 이걸 먹을 수 있다면. 그게 말이야, 에밀리. 이건 그냥 밥솥이 아니야. 한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거라고 할까? 우리 애들도 처음엔 밥을 안 먹었는데 이 밥솥으로 바뀌고 나서는 아침마다 기다릴 정도가 됐어.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밥솥을 구해야겠다고요. 그게 우리 가족을 변화시킬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게 그 유명한 한국 밥솥인가요? 처음 방문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직원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제품은 취급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일본 브랜드는 있습니다만 두 번째 매장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한국 밥솥죠? 처음 들어보는데요. 세 번째 매장의 직원은 오히려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손님, 이 일본 브랜드도 충분히 좋습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하지만 제니퍼의 집에서 맛본 그 밥맛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이들의 매일 아침도 생각났고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니퍼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제니퍼, 그 밥솥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아, 퀸즈에 있는 한인마트에 가봐. 거기 가전제품 코너가 꽤 크던데. 그렇게 시작된 저의 운명의 밥솥 찾기는 맨해튼에서 퀸즈까지 5군데의 한인마트를 돌아다니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맨해튼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퀸즈의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주에 마지막 재고가 팔렸어요. 다음 물량은 한 달 뒤에나 들어올 것 같네요. 실망한 마음을 안고 나오는데 직원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플러싱에 있는 다른 마트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좀 더 클 텐데. 그렇게 저는 또 다른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쇼핑이 아닌 마치 보물을 찾는 모험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세 번째 마트에서도 네 번째 마트에서도 실패. 지칠 대로 지쳐갈 때쯤 마지막으로 들른 5번째 마트에서 한국 전기밥솥을 구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이걸로 아이들의 아침이 달라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순간 고민이 밀려왔지만 제니퍼네 집에서 맡았던 그 고소한 밥 냄새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우와, 새로운 거 사왔어요. 남편은 박스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밥솥 아직 멀쩡한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특별한 밥솥이에요. 제니퍼네 집에서 본 그 밥솥 있잖아요. 아이들 아침 식사 문제.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특히 아이들의 건강과 아침 식사 문제를 언급했을 때는 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번 써보죠 뭐. 당신이 그렇게 확신한다면.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외관, 세련된 디지털 패널, 그리고 무엇보다 뚜껑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마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밥솥을 꺼내자 아이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소피아가 물었죠.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아침을 책임질 요술 밥솥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쌀을 씻어 밥솥에 넣었습니다. 안쪽에 눈금을 따라 정확하게 물을 맞추고 타이머를 설정했죠. 다음날 아침을 위해서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6시 평소라면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야 했을 시간이었지만 부엌에서 울리는 은은한 멜로디 소리와 함께 고소한 쌀 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잠옷 차림의 메디슨이 부엌으로 달려왔어요. 평소라면 늦잠을 자느라 깨우기 힘들었던 아이가 스스로 일어난 거죠. 와, 우리 모두의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하얀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반짝반짝 윤기가 도는 밥알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주걱으로 살짝 밥을 휘저어 보았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찰져 보였고 너무 질척하지도 너무 퍼석하지도 않았어요.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는 하얀 밥알들이 정갈하게 올라와 있었죠. 이게 진짜 우리가 평소에 먹던 쌀 맞아요? 남편이 의심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다만 이 밥솥이 특별한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밥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배불러요. 전 시리얼 먹을래요 하며 고개를 돌렸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더 먹어도 돼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밥그릇이 깨끗이 비워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이 슬쩍 제게 말했어요. 여보, 이 밥솥 잘 산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변화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였으니까요. 전날 밤 설명서를 보며 예약 취사 기능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 평소라면 알람 소리에 힘겹게 일어났을 시간에 부엌에서 은은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곧이어, 엄마, 이게 무슨 냄새예요? 메디슨이 제일 먼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3번은 깨워야 일어났을 아이가 말이에요. 우와, 벌써 밥이 다 됐어요. 제이크도 운동복 차림으로 내려왔네요. 아침부터 태권도 도복을 입고 있었죠. 저도 먹을래요. 소피아는 이미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부엌에 들어왔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보, 이 냄새. 마치 우리가 고급 호텔 조식을 차려놓은 것 같은데요. 그날 아침, 우리는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와 계란말이가 전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아침이었어요. 여보, 이제 회사 구내식당 안 가도 되겠어요. 도시락 좀 싸주세요. 남편이 빈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의 아침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밥솥의 예약 취사 덕분에 매일 아침 완벽한 밥이 준비되었고 온 가족이 식탁에 모여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의 도시락을 본 동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에릭, 그 도시락 냄새 정말 좋은데 매일 아내가 싸주는 거야? 이봐, 날 좀 입양해줘. 나도 그런 도시락 먹고 싶어. 남편의 말에 따르면 이제는 점심시간만 되면 동료들이 그의 자리로 모여든다고 해요. 심지어 아시아계 동료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집 밥이 회사에서 유명해졌어요. 특히 우리 한국 밥솥으로 지은 밥이요.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던데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의 도시락을 본 친구들이 호기심을 보였고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KT가 제 김밥 한 조각 달라고 했어요. 먹어보더니 자기 샌드위치랑 바꾸자고 했다니까요. 이제는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주간 반찬을 함께 만듭니다. 남편은 야채를 썰고 아이들은 김밥 말기를 돕죠.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하고 식탁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한 주가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에밀리, 소피아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싶대요. 어느 날 남편이 학교에서 온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걱정과 달리 선생님의 이야기는 뜻밖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요즘 너무 달라졌어요. 1교시부터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졌거든요. 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는데 요즘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혹시 뭐 특별한 변화가 있었나요? 메디슨의 농구 코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메디슨이 요즘 훈련할 때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침을 잘 먹고 오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나 봐요. 제이크는 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평소 아침잠이 많아 늘 지각을 걱정하던 아이가
이제는 밥 향기에 저절로 일어나 식탁으로 올 정도가 되었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든든한 아침 식사가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그러던 어느 날 메디슨 반 친구의 엄마인 사라가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에밀리, 내 도시락 얘기가 온 학교에서 화제더라. 메디슨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닌다며? 그 비결이 뭐야? 그렇게 저는 한국 전기밥솥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중심으로 바뀐 우리 가족의 식탁,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요. 사라는 곧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맨해튼의 바쁜 직장 맘들 사이에서 한국 밥솥의 마법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내가 산 그 밥솥 어디서 구할 수 있어? 우리 애들도 아침밥을 먹게 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떤 제품이야? 한국 밥솥이 그렇게 다른가요?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하는 회사의 동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점심시간마다 제 도시락을 궁금해하던 그들은 이제 서로 한국 전기밥솥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 동네 한인마트의 밥솥은 완판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한국 밥솥을 찾는 대기자 명단이 계속 늘어났고 급기야 뉴욕의 대형 백화점에서도 한국 전기밥솥 진열대를 따로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특별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소피아의 10살 생일 파티였습니다. 소피아는 특별히 친구들에게 한식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한식을 좋아할까 걱정했지만 소피아는 우리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엄마, 다들 좋아할 거야. 라며 자신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밥솥에 쌀을 안쳤습니다. 각각 다른 시간대에 맞춰 2대의 밥솥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맙소사, 제가 언제부터 밥솥을 2대나 가지게 됐을까요? 파티가 시작되고 아이들은 처음 보는 한식 앞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건 우리 집 특별한 밥솥으로 지은 거야. 한번 먹어봐. 10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와. 하는 탄성을 질렀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이거 정말 맛있다. 너희 집 밥솥 정말 신기하다. 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날 저녁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소피아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내 생일 파티가 최고였어요.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했어요. 특히 우리 집 밥. 소피아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밥솥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의 일상을 그리고 제 아이의 자부심까지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미소를 짓습니다. 시리얼 그릇과 토스트 부스러기로 가득했던 식탁은 사라졌고 대신 따뜻한 밥과 반찬이 있는 풍성한 아침 식탁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하루를 시작하는 그 소중한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밥솥 하나로 시작된 변화였지만 어느새 우리 가족의 일상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메디슨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그 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밥. 어머, 너 한국어에 관심 있어? 소피아 생일 파티 때 우리 집에 왔던 한국인 친구 지민이가 있잖아요. 걔가 알려줬는데 우리 집 밥이 진짜 맛있다고 했어요. 그게 한국말이래요. 그 후로 메디슨은 유튜브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이크도 동생을 따라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을 즐겨봤어요. 엄마, 우리도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떡볶이요. 김치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비빔밥 해주세요. 아이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고 저는 그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한식에 도전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배워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메디슨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던 아이였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학교 문화축제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겠다고 자청했거든요. 엄마, 제가 우리 반 발표 주제로 한국의 식문화를 선택했어요. 도와주실 수 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밥솥을 사러 왔던 그곳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죠. 메디슨은 진열대 사이를 누비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을 살펴보았어요. 엄마, 이건 뭐예요? 김말이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추장은 매워요?
마트 직원 박 씨에게 이제 우리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메디슨의 질문에 하나하나 친절히 답해 주었고 때로는 쉬운 한국어도 가르쳐 주었죠. 메디슨,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문화축제 날 메디슨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아침은 한 대의 밥솥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어요. 그건 새로운 문화를 알게 해준 열쇠였죠. 메디슨의 발표는 학교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발표 마지막에 준비한 김밥 시식 시간에는 친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와,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이게 진짜 내가 매일 먹는 도시락이구나. 선생님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에 한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교장 선생님은 메디슨에게 다음 학부모 참관 수업 때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이크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게임에만 관심이 많던 아이가 한국의 태권도에 매료된 거예요. 한국 예능에서 본 태권도 장면이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매주 토요일 태권도장에 다니며 한국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태권도 관장님이 제가 발차기를 잘한대요. 한국에서 태권도 대회도 있다던데 나중에 저도 나가보고 싶어요. 소피아는 요즘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 이름이 궁금해서였는데 이제는 한국어로 일기도 쓰고 한국 동요도 흥얼거립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한국어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일상은 한국 문화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주말이면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웃고 울었고 한국의 명절이 되면 떡국도 만들어 먹었죠. 밥솥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 문화가 뉴욕의 한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나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에밀리, 당신 가족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요. 단순한 식문화의 변화를 넘어서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사례인 것 같아요.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밥솥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정이었다는 걸요. 매일 아침 밥솥에서 들리는 멜로디처럼 우리의 일상도 어느새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졌으니까요. 엄마, 우리 이번 여름 휴가는 한국에 가면 안 될까요? 메디슨의 말에 온 가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우리 가족에게 이런 행복을 선물해준 그곳에 가서 직접 감사 인사를 하자. 이제는 우리 집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미소를 짓게 되죠. 시리얼 그릇과 토스트 부스러기로 가득했던 식탁은 사라졌고 대신 따뜻한 밥과 정성스러운 반찬이 있는 풍성한 아침 식탁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메디슨은 1교시부터 집중력이 좋아져 성적도 올랐고 제이크는 축구부에서 체력이 가장 좋은 선수가 되었어요. 소피아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게 일상이 되었죠. 밥솥 하나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제니퍼의 집에서 맡았던 그 고소한 밥 냄새를 이제는 매일 아침 우리 집에서도 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는 한국 전기밥솥을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단순한 밥솥이 아닌 가족의 행복을 요리하는 마법 같은 도구를 꼭 찾으시길.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가져다주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미국 뉴욕에서 에밀리 씨가 보내온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연 보내준 에밀리 씨에게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